새벽녘 회사 구석에서 마주 선 진상아와 심순애는 참을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이 내 친아빠라면서 그 거지 같은 인간한테 돈 줬어? 왜 숨기려고 했어? 분노의 목소리가 떨리는 진상아에게 심순애는 떨리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네 비밀 지키려면 방법이 없었어. 그 인간이 다 폭로할까 두려웠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후회와 원망이 교차했으며 엄마와 딸로서의 믿음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엄마도 나도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드디어 심순애의 거짓말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방 안 공기가 어딘가 묘하게 눅눅해진 늦은 오후였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밝지 않은 조명 아래서 빛나는 눈동자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절대 내가 아빠 딸 아니란 거 들키면 안 돼. 지금껏 잘 숨겨왔잖아. 이거 탄로나면 모든 게 끝장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분명 결의에 찬 표정이었지만 두려움이 묻어나는 숨소리가 방 안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걱정 말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괜히 겁먹지 마. 무슨 일이 닥쳐도 비밀이 새면 안 되지. 오랜 시간 붙들어온 비밀이 최근 회사 안팎으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과 맞물려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잡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로 괜찮겠어? 저쪽에서 이상한 낌새라도 채면 큰일 나. 입술을 꼭 깨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용실에서 떠도는 소문과 진건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막아볼게.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론 나게 해야지. 방 안에 잠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손톱을 세게 문지르다가 가까이 다가서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진짜로 들통나면 엄마랑 나 돌이킬 수 없게 돼. 확실히 대처 좀 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요를 억누르려 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여태 버텨온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해야 해. 진중배 아버지도 아직은 의심 못하는 듯하니까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어. 닫힌 문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있어야 할 따뜻함 대신 음침한 공범 의식 같은 분위기가 공기를 뒤덮었습니다. 이 비밀이 풀리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불안감이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위협이 서서히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더 위험해질 텐데 엄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가 불안해도 결국 해결책은 우리 손에 달렸어. 더 굳게 마음먹으면 되지. 서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와 딸이 아니라 거짓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잡은 동업자 같은 기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며 비밀의 그림자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암시하는 듯 흔들렸습니다. 호텔방 문을 닫은 뒤 숨 가쁘게 호흡을 고르며 피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이 감도는 어둑한 조명 속에서 둘 사이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도시의 네온 사인이 아늑한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젠가부터 네가 계속 신경 쓰였어. 사실 처음엔 그런 감정인지 잘 몰랐어. 근데 자꾸 머릿속에서 네가 떠나질 않더라. 정우상의 솔직한 고백에 피미주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요동치는 느낌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님이 좋아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보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정우상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피미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피미주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잠시 후 부드러운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숨소리와 떨림이 서로에게 전해지면서 더 깊은 감정이 마음속에 싹 트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워? 사실 나도 알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 입방아에 오르기 딱 좋잖아.
피미주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배우 활동을 하다가 스캔들로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조금 겁이 나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 자꾸 다가오셔서 저도 어느새 마음을 줘버렸어요. 바로 그때 호텔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 앞을 지나는 낯익은 목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정우상은 화들짝 놀라며 피미주를 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문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이대로 들키면 큰일이야. 피미주는 숨을 죽인 채 긴장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방으로 들어오거나 복도에서 소리를 듣기라도 한다면 모든 게 들통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정우상은 당황한 기색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복도 너머에서 누군가 문을 살짝 두드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큰일이네. 일단 조용히 기다리자. 밖에서 떠나는지 확인해야 해. 두 사람은 몸을 웅크린 채 숨소리를 죽이고 서로를 확인하듯 가만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치솟았지만 지금 상황인 만큼 표정이 초조함으로 굳어졌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살짝 시선이 교차했고 밤의 정막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정우상은 피미주를 보호하려는 듯 문 쪽을 향해 자세를 취했고 피미주는 정우상을 믿고 조용히 버텨보았습니다. 바깥 기척이 점점 더 커지는 순간 둘은 운명처럼 얽혀버린 서로의 감정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는 화려한 카펫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진추아는 문을 두드리며 초조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타고 번지는 발소리가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오빠 여기 있어? 방 안에 불이 켜진 것 같은데 왜 대답이 없어? 문 안쪽에서 잠시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곧 문이 살짝 열리면서 정우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우상의 표정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피곤해 미안한데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 진추아는 문틈 사이로 방 안을 힐끗 살피려 했지만 정우상이 몸으로 막아서자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안에 누가 있어? 오빠 이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뭐야?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정우상은 당황스러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피미주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추아에게 알릴 수 없었기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복잡한 사정이 있어. 일단 돌아가면 안 되겠냐? 나중에 꼭 다시 설명해 줄게. 진추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우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봐 온 정우상인데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는 모습이 낯설어서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 처음 봐. 혹시 나 몰래 무슨 일 벌이고 있어? 정우상은 대답을 망설이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 사이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척이 귀에 들어왔지만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진짜로 미안해.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걸 말해줄게.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진추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떨고 눈물을 삼키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오빠가 그렇게 말한다면 더 묻진 않을게. 하지만 나 진짜 상처받았어. 정우상은 문 밖에서 진추아가 등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 억눌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진추아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정우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피미주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고 거짓말을 했다는 찝찝함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다시 방 안으로 돌아간 정우상은 힘겹게 피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진추아가 남긴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한편 피미주는 문 건너 대화를 들으며 긴장한 표정을 풀지 못했습니다. 쉽사리 안심할 수 없는 기류가 여전히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추아를 돌려보낸 뒤 방 안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우상은 피미주 곁으로 다가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추아가 돌아갔어도 언제 다시 누가 올지 모르잖아. 이런 상황에서 오래 머무르면 진짜 들킬 거야. 피미주는 당황하면서도 정우상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가벼운 스캔들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방도 챙겼으니까 조심스럽게 나가죠. 로비에는 사람이 많으니 뒷문이나 옆 통로로 빠지는 게 어떨까요? 두 사람은 옷매무새를 재정비하고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살금살금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돈 순간 플래시가 번쩍 터졌습니다. 기자가 낮은 음성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우상 씨, 잠깐만 봅시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옆에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정우상은 기자의 등장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피미주는 급히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떡해요? 기자라니 왜 여기까지 온 거죠? 정우상은 기자를 떼어놓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이미 카메라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해서 뛰듯이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기자에게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에 가슴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부터 연예 뉴스까지 정우상과 수상한 여성이 호텔에서 함께 있었다는 기사가 도배됐습니다. 정우상은 휴대전화 벨이 울릴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속사에서도 상황 파악을 요구하고 주변 지인들도 메시지를 보내며 물었습니다. 추아를 쫓아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너랑 얽혀버렸네.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 피미주는 본인이 피해를 줄까 걱정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죄송해요. 모든 게 이래저래 꼬여버렸네요. 저 때문에 더 복잡해진 건 아니에요? 정우상은 피미주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탓 아니야. 이미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겼고 들키든 숨기든 언젠가 드러날 일이었을 수도 있어.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질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떼어낼 수 없는 감정과 사회적 시선의 부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스캔들은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부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솔직해진 마음을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진추아는 스캔들 기사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오르는 정우상, 미스터리 여성과 호텔 목격이라는 기사 제목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추아는 마음이 허해져 정우상을 가지려다 오히려 피미주에게 넘겨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곧바로 진상아를 찾아간 진추아는 울먹이는 얼굴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손으로 결국 피미주랑 오빠를 이어지게 만들어버렸어. 차라리 내가 안 갔으면 이렇게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진상아는 책상에 기대어 서류를 훑어보며 시큰둥한 태도로 응수했습니다. 남 연애에 휘말려서 울고불고 할 시간 있으면 네 앞길부터 챙겨. 오빠가 좋아도 이미 스캔들 터져서 시끄럽게 됐잖아. 진추아는 훌쩍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파. 정우상 오빠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진상아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예계가 다 그런 거야. 여기서 힘 빼봤자 달라질 건 없어. 진추아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진상아가 냉랭하게 밀어내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우상 오빠한테 당연히 선택받을 줄 알았나 봐. 진상아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착각이 문제 아니야? 진짜로 좋아하든 단순한 집착이든 결과가 이렇다면 네가 스스로 돌아봐야 해. 아무튼 이 얘긴 여기까지.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 진추아는 더 붙잡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없겠다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진추아의 눈가에는 서러움이 맺혔습니다. 역시 결국 내 잘못이야. 내 행동이 오빠를 더 몰아붙였나 봐. 진상아는 차가운 시선으로 진추아를 힐끗 보더니 대답 없이 지나쳤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진추아는 혼잣말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가 왜 날 밀어내고 피미주를 택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복도를 울리는 한숨 소리와 함께 진추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상아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무실로 향하며 복잡한 일들만으로도 벅차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진상아는 바쁜 발걸음으로 진건축 사무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전남진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남진은 문서를 훑어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진상아가 등 뒤에서 기침을 하자 전남진은 통화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상아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성큼 다가섰습니다. 피선주 만만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디자인 관련 자료를 전부 잠가놓은 것 같아. 생각보다 접근이 쉽지 않아. 전남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뭐 결국 우리가 이길 거 아냐?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잖아. 진상아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보지 마. 피선주 단순하지 않아. 허점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올 거야. 너도 알잖아. 전남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과거 피선주와 결혼 생활을 하며 선주가 결심하면 물고 늘어진다는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어. 그래도 너무 과하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내 방법대로 움직여 볼게. 진상아는 전남진이 방심하는 듯해 불안했습니다. 사무실 문 밖을 힐끗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야. 조금만 빈틈 보여줘도 역공당할 거라고. 미리 대비책 세워. 전남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피선주의 디자인 자료를 손에 넣거나 방향을 알아내야 해. 알겠지. 회사 프로젝트에 걸린 문제기도 하고 우리가 이대로 물러서면 더 큰 손실이 생길 거야. 진상아는 그래 하는 듯 가볍게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기회만 오면 절대 놓치지 말고 바로 실행해. 밖에서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 사람은 은밀한 공모를 나눈 뒤 진상아는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전남진은 의자에 앉아 피선주의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리며 과거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선주가 자신에게 헌신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약간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선택은 되돌릴 수 없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건축 복도를 지나는 피선주와 진상아는 아슬아슬한 신경전이 오갈 뿐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진상아가 피선주 옆을 지나치다 일부러 발을 뻗어 피선주를 걸려 넘어뜨렸습니다. 피선주는 팔 안에 문서가 떨어지면서 비틀거렸지만 경이롭게도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미안. 길이 좁았어? 피선주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솟았으나 간신히 억누르며 시선을 강하게 마주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함부로 발 쓰지 마. 진상아는 코웃음을 치듯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유난 떨더니 넘어졌으면 그냥 일어나면 되지. 피선주는 대꾸 대신 진상아 앞에서 번뜩이는 발차기를 휘둘러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발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건드리면 제대로 알게 될 거야. 진상아는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겁에 질린 듯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피선주는 틈을 주지 않고 차가운 말투를 이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저지른 짓인지 잊지 마. 그리고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이 힐끗거리며 수군대자 진상아는 이대로 더 소란을 일으키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갈게. 하지만 오래 못 버틸 거야. 네가 생각보다 버티더라도 결국 내 앞에 무릎 꿇을 날 올 거다. 피선주는 비웃듯 시선을 흘리며 떨어진 문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잔말 말고 길 막지 마. 여기서 길 막고 있는 게 누구니? 진상아는 이를 악물고 길을 비켜섰습니다. 피선주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또 한 번의 충돌이 지나갔지만 둘 사이에는 이미 폭발 직전의 갈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간 진상아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책상 위 물건을 잡았다 놨다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훨씬 강경해진 태도를 보이는 피선주에게 진상아는 더더욱 적개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피선주가 심상치 않게 자신들의 계획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용한 오후 무렵 심순애는 진건축 1층 로비에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하자 심순애는 심상치 않은 예감에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외곽 쪽으로 돌아가자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진상아의 친아빠였습니다. 오랜만이군 심순애. 잘 지냈냐? 심순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다시 나타난 것에 좋지 않은 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긴 왜 온 거야? 분명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돈이 필요해. 내 딸이 이렇게 번듯한 회사 다니는 거 보니까 꽤 잘 살고 있나 보더라. 나도 한몫 챙겨야지. 심순애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내가 주는 돈 받고 당장 사라져.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심순애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쥐어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진짜로 조용히 사라질 거지. 다시는 진상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남자는 봉투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은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도 혹시 모르지. 또 필요하면 찾아올게. 내 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심순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부탁이니까 조용히 사라져줘. 남자는 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순애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건물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폭탄 같은 비밀을 품고 있는 인물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진상아는 사무실 창가에서 우연히 밖을 내다보다가 심순애가 어떤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진상아는 불길한 느낌에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심순애를 붙잡은 진상아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방금 만난 남자는 누구야? 밖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수상하게 했어? 심순애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에 진상아가 갑작스레 달려와 질문하니 변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일 뿐이야. 깊게 알 거 없어. 하지만 진상아는 이미 불안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방금 전부터 다 봤어. 분명 무슨 심각한 얘기를 나눈 것 같던데. 엄마 얼굴빛도 안 좋았고 그 남자도 수상쩍었어. 심순애는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다는 듯 결심하고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네 친아빠가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방금 만난 사람이 네 친아빠 맞아. 진상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을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친아빠가 죽었다더니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꺼내는데? 심순애는 안절부절 못하며 진상아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진상아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진짜 화난다. 어떻게 이런 중대사를 거짓말로 감춰?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심순애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추며 애써 호소했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자. 네가 진중배 딸로 자라왔잖아. 여러 사정이 있었고 지금 밝히면 너도 나도 다 망가질 거야. 진상아는 복잡해진 마음에 숨을 고르며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결국 짧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배신이야.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심순애는 대답하지 못한 채 복도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진상아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비밀이 실체를 드러내며 진상아의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에 불이 켜진 곳은 오직 한 공간뿐이었습니다. 피선주는 책상에 도면을 펼쳐놓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피선주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소우가 들어와 커피를 살짝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주 씨, 많이 힘드시죠? 밤이 꽤 깊었네요. 잠깐 쉬는 게 어떨까요? 피선주는 감사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여전히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팀장님. 그런데 조금만 더 해보려 해요.
혹시라도 이 디자인을 훔쳐볼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지키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김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선주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같이 있어도 될까요? 선주 씨 혼자 계시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피선주는 그 제안에 살짝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고마워요, 팀장님.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도 이해해 주세요. 이제는 제 디자인이랑 노력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김소은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굳이 묻지 않아도 선주 씨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 의지해 주세요. 피선주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꼭 성공시키고 싶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면을 살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소은은 중간중간 세세한 조언을 해줬고 피선주는 집중해서 설계 도표를 점검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은은한 활력이 더해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저녁도 못 드셨나요? 너무 늦긴 했지만 이따가 간단하게라도 먹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피선주는 문서 더미를 정리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 좋네요. 조금만 더 작업하고 천천히 다녀올게요. 두 사람의 조용한 대화와 도면 위를 달리는 펜 소리가 심야의 사무실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배신과 아픔을 겪어온 시간이 떠올랐지만 피선주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복도에서 서류를 들고 걸어가던 피선주는 전남진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시선을 피하고 싶어도 좁은 복도에서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자연스럽게 마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남진이 먼저 말을 꺼내며 비꼬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별 대단한 디자인도 아니라면서 그렇게 꽁꽁 숨기면 뭘 감추려는 거야? 피선주는 표정을 굳힌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 디자인 건들지 마. 너랑 진상아가 무슨 꼼수를 써도 이젠 호락호락하지 않아. 전남진은 과거의 피선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디선가 남아있던 자격지심이 욱신거렸습니다. 우리 사이도 완전히 끝났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 있어? 굳이 날 쪽으로 돌릴 필요는 없잖아. 피선주는 차갑게 시선을 보내며 뼈있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걸 지키는 거야. 너희가 또 내 걸 빼앗아가게 두고 싶지 않아. 전남진은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직도 예민하네. 뭐 알았어. 근데 이 회사에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을 방법은 없을 거야. 그건 명심해. 피선주는 불쾌함이 스쳤지만 억누른 채 길을 비켜섰습니다. 이 회사에서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전남진은 잠시 피선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엔 순진하고 순수하던 피선주가 이제는 냉혹한 라이벌처럼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혹시 과거의 연민이나 미안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훨씬 컸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피선주의 뒷모습을 보며 전남진은 한숨을 쉬고 결국 회의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사람 간의 관계는 복잡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약점을 노리는 적대자처럼 마주치고 있으니 그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릴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건물 주차장 구석에서 심순애는 줄곧 핸드폰을 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진상아의 친아빠가 다시 전화를 걸어 약속 장소로 불러낸 탓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심순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돈 약속했잖아. 빨리 줘야 하는 거 아냐? 나 빚이 꽤 많거든. 심순애는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이거 마지막이야. 다시는 진상아 앞에 나타나지 마. 제발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남자는 봉투를 후루룩 살펴보더니 납득이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목돈이긴 하네. 넘어가 주지. 근데 혹시 또 필요할 때 연락할 길은 열어둬.
너무 정 끊으면 서운하지 않겠어? 심순애는 치가 떨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진상아가 진중배 딸 아니란 거 들키면 우리 다 끝장이야. 남자는 비열하게 웃으며 희죽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 또 필요하면 불러주고. 그 말에 심순애는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 남자에게 약점을 잡힌 이상 평생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남자가 자리를 뜨자 심순애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누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는지 후회와 공포가 뒤엉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희미한 가로등 빛이 깔렸고 심순애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의 고리를 만들어버려 쉽사리 되돌릴 수 없어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상아는 회사 건물 한 구석에서 심순애를 붙잡았습니다. 진상아는 어제부터 분노와 혼란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이 내 친아빠라면서 그 거지 같은 인간한테 돈 줬어? 대체 왜 숨기려고 했어? 심순애는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네 비밀을 지키려면 방법이 없었어. 그 사람에게 돈 안 주면 곧바로 찾아와서 다 폭로할지도 몰라. 진상아는 분노를 삼키듯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하며 살 거야? 심순애는 울상이 된 표정으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상아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이 상황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 네가 진중배 딸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모든 게 다 끝장이야. 진상아는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토로했습니다. 언제까지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인간이 또 찾아와서 더 큰 돈 달라고 하면 어쩔 건데. 심순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두려워.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보여야 말이지. 그래도 네가 진중배 딸이라는 증거 계속 쥐고 있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하잖아. 진상아는 절망에 빠진 눈빛으로 자신이 알던 세상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나도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멀리 왔지. 지킬 수 있다면 지켜보자. 근데 이게 영원할 거라곤 믿지 않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와 딸로서 함께 웃던 시간은 사라지고 공포와 거짓이 만들어낸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구석에서 누군가 이 대화를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하자 진상아가 자리에서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심순애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작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묵직한 벽이 세워졌고 비밀에 연루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파국의 조짐이 짙게 깔린 이 순간 진상아와 심순애는 서로에게조차 숨길 수 없는 절망을 공유한 채 매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